자, 이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면서 탄핵 정국 속의 차기 대권 행보도 더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내놨던 경제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내용은 우영준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 기자, 네. 만약 이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다면 이 대표의 그 대권 행보는 더 탄력이 붙겠군요. 네, 아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만약 인용이 되면 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로는 이 대표가 확실해 보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경선이 소용없어졌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대표의 선거를 모멘텀으로 민주당은 정권 교체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그동안 이 대표가 힘을 줘온 경제 정책들도 더 힘을 받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경제 정책으로 이른바 잘사니즘이라는 문구를 시작으로 감세 이슈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재명 대표는 중도층을 표심을 겨냥해야 하는데요. 먼저 상속세와 관련해선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각각 올리는 안을 먼저 내놨습니다. 이에 여당과도 원만히 합의가 되면서 정부가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체계를 상속인들이 각자 받는 재산만큼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바꾸겠다며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우선 급한 대로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을 내놨지만 법적 상속부까지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 아직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 밖에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을 겨냥한 감세카드로는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한도를 기존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앞서 이재명 대표가 20대 민생 의제도 내놓기도 했었는데 이 대표의 차기 대선에서의 경제 공약으로 봐도 될까요? 네, 선제적으로 내놓은 경제 정책들이었는데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노동, 금융, 주거 분야 정책을 담은 20대 민생 의제를 좀 살펴보면 지역사랑 상품권 등 지역화폐 확대, 또 대형마트 의무 휴업 공휴일 제한 등이 담겼고요. 노동과 관련해선 주 4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 고령자 고용 지원 등을 내놨습니다. 금융권에선 가상금리를 손질하겠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는데 실제 민주당에서 내놓은 은행법 개정안을 살펴보면요. 은행들이 가상금리 명목으로 각종 보험료나 출연료 등 법적 비용을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게 하는 방안들이 담겼습니다. 현재 2030 세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연금 개혁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네,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 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인상하는 모수 개혁안만 다뤘습니다. 연금 체계의 큰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은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혼란한 전국 속에서 세대 간 갈등까지 겹치며 국회 연금특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자, 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